금고에 넣어놓으면 가장 속편해요. 근데 그 돈은 오늘 1억이 100년 후에도 1억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 하는데 주식시장의 주식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계속 준다라는 거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가장 슈퍼 개미 분을 모셨습니다. 이정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는 처음이시니까 여기 보시고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네, 주식 쪽으로 한 25년 실전 매매를 하면서 책도 썼고 유튜브 운영도 하고 있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식 쪽에서 약간의 팁을 얻어갈 수 있게 대답 잘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5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실전 투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계속 주식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제 주변에서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크게 돈을 버신 분들은 좀 쉬엄쉬엄 하시거나 안 보이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이 봤어도 2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주식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실전 투자를 오늘도 지금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시작부터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이 세무사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사실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를 부자로 만들었고 저를 그래도 살게 하고 있는 원동력 이런 걸 늘 느끼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대배우님들이나 대가수님들하고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비교할 상대도 아니지만 어떤 한 분야에서 그래도 잘 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은 나는 무대에서 죽고 싶다 또는 노래 부르다 죽고 싶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아마도 저는 약간의 공감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했을 때 가장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겹쳐진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실은 세무사보다 이전에 주식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세무사 활동은 잠시 접어든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무사일 때나 사업가일 때나 어쨌든 그 최초의 저에게 돈을 벌게 해준 수단은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저 같은 흑수저는 사실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금수저와 흑수저는 넘어져도 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금수저가 왜 부럽냐라고 했을 때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고 소주 안 먹고 양주 먹는 게 부러워라고 간편적으로 소비 문화만 보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겪어본 바로는 그거 같아요. 한번 넘어졌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세워주면 금수저고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 흑수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긴장감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저에게 돈을 계속 벌게 해주는 건 주식 투자가 가장 큰 수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오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님을 처음 뵌 게 김 작가가 데리고 갔던 그 MT에서 족구를 하면서 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들었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열심히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할 수 있고 네가 인정받은 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도 얘기해 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얘기해 주셨고 근데 그렇게 딱 처음에 인사말 자체가 25년 동안 실전 투자를 하셨다라는 것에서 많은 게 좀 느낌이 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들어가 보면 주식으로 이제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상당히 좀 오래전에 성공하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슈퍼 개미가 되셨는지. 슈퍼개미?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용어는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5% 지분 공시를 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니까. 한 번은 하긴 했으니까. 5% 지분 공시를 한 번은 했으니까. 그렇게 불리든 안 불리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식을 처음에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전공을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재무관리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고요. 사실은 그 대학 이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작게나마 부자에 대한 꿈 또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일반 직장 회사 생활에서 부자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사실 되게 남들에 비해서 일찍 시작한 편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단으로서 야, 주식 투자로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거를 좀 빨리 캐치한 편이고요. 그래서 전공으로 공부가 돼 있던 것 플러스 난 원래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었어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군대 제대할 쯤에 이제 나는 확실히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제가 99년 2월에 군대 제대를 해서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26살, 7살, 8살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한 4, 5년을 좀 늦게 간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고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들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뭐 99년,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 당시만 해도 첫 월급을 타는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확률은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였고요. 100명 중에 99명은 은행으로 달려와서 정기적금 상담을 하고 바로 가입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음의 준비와 지식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월급부터 계속 제가 받는 돈을 제가 쓰는 돈을 제외하고는 다 주식 계좌에 넣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빨리 성공을 한 편이에요. 그 당시 제 매매법은 어떻게 빨리 벌었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벌었던 이유는 그만큼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네. 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 시드머니니까 그거를 저는 빨리 1억, 10억, 100억을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그럼 최대한 공격적인 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에 들어가야지 내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확실한 한 종목에 들어가야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죠. 분산이 아니고 집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상한가 매매를 거의 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를 딱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벌기 위해서는 당일의 상승 최대치를 수익으로 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하루에 상한가가 100종목 정도 나오는데 다음날 그 상한가 종목들이 또 2연속 상한가를 가는 게 한 30종목이 되는 거죠. 또 그중에서 또 3연속 상한가를 가는 게 한 15개가 되고 최초 100종목 중에 한 5개는 5연속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종목 중에서 3연상, 4연상을 잡을 확률은 극히 낮지만 첫 상한가를 잡은 종목들 중에서 3연상, 4연상을 잡을 확률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강하고 주도주인 종목을 그 다음날 잡는 방법을 최초에 좀 시도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첫상 들어갈 때 좀 따라가는 방법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상한가 첫상 들어가는 종목들 또는 이미 첫상 들어간 종목들을 분석해서 그 다음날 분석을 하고 하면 성공을 하면 막 3연상, 5연상을 수익이 나요. 그러면 이게 15% 상한가가 5일이면 단리가 75%인데 복리로 하면 2배란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딱 2배가 나는 거죠. 근데 물론 매주 2배가 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네. 한 10번에 한두 번은 일주일에 2배 버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배의 마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2배라고 말했지만 네. 1년에 2배 또는 2년에 2배, 3년에 2배 어느 기간에 2배의 수익을 내는지를 파악하는 게 부자로 가는 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결국은 돈을 벌려면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2배를 몇 번 굴려야지 내가 부자가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2배를 몇 번 해야 2배를 10번 하면 1000배가 됩니다. 그렇죠. 2의 10승은 그렇죠. 1024니까요. 맞습니다. 네. 24는 술값으로 써도 되고 그래도 1000배가 남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면은 1억이 1000억이 되는 거고 또는 1000만 원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2배를 10번만 할 수 있어요. 2배로 10번 하면. 네. 그럼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2배를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10년이면 1000배가 되는 거고요. 2년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20년에 1000배가 되고요. 3년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30년에 1000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년에 2배를 낼 수 있을지는 약간의 자신감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장기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네. 30년이면 1000배가 됩니다. 또는 20년이면 1000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사실은 10년도 안 걸렸던 거죠. 한 돈 1,000만 원 있었는데 네. 100억을 뭐 한 3년 정도에 했으니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2배가 났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따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이게 물 꺼버리신 분은 또 이제 막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라는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절대 그 맞지 얘기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아예 맞질 않아요. 왜냐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 3-4개밖에 안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에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상한가가 하루에 100개, 150개가 나올 네. 때고 10연속 상한가가 나올 때고요. 지금은 하루에 상한가가 2개, 3개밖에 안 나오고요. 심지어 연속 상한가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시드머니가 얼마인지 공격적인 스타일인지 보수적인 스타일인지 또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기법을 써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자라는 얘기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잘했던 상한가 매매 기법을 지금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기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요즘 시장엔 이렇게 맞아. 이런 게 맞아. 그걸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찾아보면 빈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빈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2배인 것 같아요. 네. 몇 년에, 몇 달에, 아니면 2년에, 3년에 뭐 이런 식으로 2배를 10번 하면 1000배 된다. 너무 직관적인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복리의 개념을 그냥 아주 너무 직관적이고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단리와 복리의 그 눈덩이 효과를 사실 우리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 실제 금리를 정형해서 그래요. 1.01, 1.02가 10년 동안 단리로 가느냐 복리로 가냐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뭐 그 복리 마법이 뭔데 이러는데 2배면은 확실히 비교가 되거든요. 단리로 2배씩 10번을 하면 딱 10배 버는 겁니다. 제가 1억으로 1년에 1억을 벌잖아요. 네. 그게 2배잖아요. 근데 그 1억을 번 돈을 빼는 게 단리잖아요. 그럼 1억을 10년 동안 10번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으로 10억 번 거예요. 퍼센트로는 딱 1000%인 거죠. 1000배가 아니고 1000%. 10배가 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리로 1억이 2억 되고 4억 되고 8억 될 동안 돈을 하나도 안 빼면 그 1억이 10년 동안 1000억이 되는 거죠. 그럼 1억이 11억이 되는 것과 1억이 1024억이 되는 거의 차이가 단리와 복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 계좌에서 가급적이면 돈을 안 빼는 게 정답이죠. 이거는 부동산하고 연결 질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저는 부동산 공부도 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제가 건국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니고 있어요. 과거에 석사도 땄고 부동산과 주식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가장 큰 비교를 할 때 이게 이제 약간은 맹목적인 미신인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부동산 투자하듯 주식 투자를 하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포인트를 보통 어떻게 두냐면 네. 야 부동산 투자하듯 주식 투자를 해. 집 살려면은 어디도 가고 몇 개월 동안 막 탐방하면서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알아보잖아. 근데 주식은 왜 10분 동안 듣고 그냥 사 이건데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아파트를 살 때 오늘 하루에 결정했냐, 한 달 동안 찾아봤냐, 또는 주식을 사는데 하루 동안 연구했냐, 한 달 동안 연구했냐는 저는 수익률에 큰 차이를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진짜 큰 차이는 뭐냐면 부동산은 잘 생각하세요. 부동산은 한번 투입이 되면 분할로 돈을 빼지 않습니다. 목돈이 들어가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10억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팔 때까지. 그럼 보통 아파트를 사서 무슨 3개월 안에 파나요? 트레이딩 하진 않죠. 적어도 3년, 5년, 10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가 투입돼서? 10억이 투입돼서. 그럼 10억이 투입돼서 10년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 뭐 3배가 올랐어요. 그럼 10억으로 난 20억 벌어서 30억이 됐어라고 되게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그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집을 막 많이 알아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한 번도 안 뺐다는 복리 마법.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동안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주식 투자하신 분 중에 처음
처음에 원금을 또는 계속해서 원금을 저처럼 월급을 넣고 계속 넣었다면 그 돈을 한 번도 안 뺐는지 또는 저처럼 10년, 20년 동안 계속 주식 투자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100명 중에 99명은 수익 나면 좀 빼고 뭐 좀 장 안 좋다고 많이 다니는데 주식 안 하려고 빼고 다시 또 장도 좋아하면 들어오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집처럼 10년, 20년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돈을 막 넣었다 뺐다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금을 빼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저처럼 5년, 10년, 15년 남아 있는다면 집값 상승률보다 더 큰 상승률이 주식 수익률로 들어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이제 왜 그런지는 이론적인 배경은 복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죠. 거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오래 장기 투자라는 걸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어라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꼭 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선택을 했는데 그 종목이 10년 후에 정말 10배가 올라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상당 폐지돼 있을지 저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서 6개월 있다 내 판단이 틀렸다면 팔 수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집처럼 10년을 한 종목을 갖고 있어라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5년, 10년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남아있으면 수익이 부동산 수익률 이상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촬영일 기준으로 10월 19일, 오늘 이제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도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주식시장이 좀 오래 있고 싶은데 요즘 같은 때는 떠나고 싶거든요. 그냥 다 팔고 떠나고 싶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진짜 힘들고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엉덩이 무겁게 주식시장에 남아있기 어렵다. 그러면 남아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 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뭐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힘들다고 나 다 때려칠래 하고 학교 안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학교를 우리가 꼭 다니는 이유는 그래도 졸업장 따고 뭐 또 이렇게 대학 가야지 또 좋은 직업 얻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살아남고 계속 참여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내가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철학적으로 주식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선택할 때, 이 음식이 맛있으면 먹으면 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 안 먹으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되는데, 과연 안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는 저는 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속 편하게 살고 싶어. 안 해도 돼요. 속 편한 게 중요하면. 그런데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돈을 늘리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대상들이 있죠. 대안들이 있죠. 가장 쉬운, 속 편한 게 뭘까요? 금고에 넣어놓는 겁니다. 물론 또 도둑놈이 훔쳐가면 안 되지만. 네. 금고에 넣어놓으면 가장 속 편해요. 매일매일 그 돈을 볼 수 있고, 어디 날아가지도 않고. 근데 그 돈은 오늘 1억이 100년 후에도 1억이에요. 딱 거기에 멈춰 있죠, 1억으로. 은행에 넣으면 좀 귀찮죠? 계좌도 개설해야 되고, 저금하러 가야 되고, 뭐 온라인도 깔아야 되고. 근데 조금 줍니다. 1억이 1년 지났더니 뭐 한 1억 200만 원이 되어 있죠. 근데 1억이 1억 200만 원? 그럼 10년 있으면 1억 1000만 원인데 부자가 될 리가 없죠. 그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주식시장의 주식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우리에게 계속 준다라는 거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당연히 확실히 주죠. 안 주면은 주식시장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과거의 뭐 튤립 파동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튤립을 한 뿌리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에 사는 분 있나요? 1억? 뭐 안 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샀었죠. 근데 그 시장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았던 건 그 수익률이 은행이자 이상을 평균값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주식시장이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 있고 앞으로도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100%입니다. 왜?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힘들죠? 위험하기 때문이죠. 아하. 은행은 확실한 작은 수익률을 주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한 큰 수익률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불확실하다는 걸 두 개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뭐가 불확실한 건지. 평균값으로 1년, 2년, 3년, 10년 장기 수익률로 보면 당연히 은행보다 국채 수익률이 높고 국채 수익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무조건 높습니다. 안 그러면 투자 대상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드냐면 방금 말한 평균값이기 때문이에요. 1년, 2년, 5년, 10년은 은행보다 국채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주는데 끊어서 보면 한 달, 6개월을 끊어서 보면 어떤 기간은 원금 보장조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때가 있고 많이 줄 때가 있고 그렇다면 계속 살아남아 있으면 되는 거죠. 계속 참여하고 있다면 누적으로는 은행이자보다 훨씬 큰 수익률이 복리로 늘어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불확실성이고요. 여기서 불확실성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아하. 은행은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똑같은 이자를 줍니다. 더 똑똑한 사람은 너 똑똑하니까 10% 줄게. 너는 20% 줄게. 그런 거 없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수익률을 주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값으로 은행보다 더 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년 은행 이자가 뭐 2%라고 했을 때 요즘 그건 고금리니까 5%라고 할게요. 1년 은행이자가 5%라고 했을 때 주식 수익률은 10%는 잡아줍니다. 그럼 1년 동안 10%예요. 그런데 어떤 시기는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는 마이너스 5%, 어떤 시기는 플러스 20%, 어떤 시기는 뭐 제로 뭐 이렇게 하면서 평균값으로 10% 은행보다 2배를 준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시기에 10%를 주는데 그 시기에 A한테는 야, 너 주식 뭐 이상한 종목 샀으니까 마이너스 10%. 너는 주식 잘하는 애네. 플러스 20%.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오래 살아남으면서 평균값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내려면 내 주변의 모든 투자자의 수준을 딱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수익이 낫겠다라는 자신감 또는 그 자신감을 뒷받침할 지식과 실전 투자의 그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죠. 와,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정말 그 투자의 정수를 알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는 아주 통찰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주식 투자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편하려면 안 해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어야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서 아둥바둥 이렇게 힘들어도 주가가 빠져서 짜증이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목표 지향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손실 나면 어떻게 견딥니까? 손실 나면 어떻게 그냥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그래 뭐 심호흡을 하나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네. 이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꼭 손실 날 때만이 아니고 네, 그렇죠.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알렉산더 엘더의 책이 있어요. 뭐 심리투자 기법이나 나이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왜 제가 그 저자를 말씀드리냐면 정신과 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트레이더 중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책에는 주식 투자의 성공 요인을 3M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M이 영어의 M으로 시작하는 단어 3가지가 주식 투자의 성공에 필요하다. 그래서 메서드, 기법이죠. 그리고 마인드, 심리, 그리고 머니, 자금 관리. 이 3가지가 3박자가 딱 맞게 어우러져야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은 기법만 쫓아다니거든요. 지리산에서 수련했다는 차트 도사를 쫓아가고 네. 하버드를 나왔다는 재무제표 박사를 쫓아가고 뭐 이런 기법만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만약에 지리산 차트 도사나 하버드의 재무제표 박사의 기법을 올고지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해도 네. 똑같은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것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니가 중요하죠. 자금 관리. 내가 그 기법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금 관리 부분 그리고 또 심리적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내가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 또는 내 수익이 크게 날 때 내 손실이 크게 날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지. 그래서 심리적인 거를 질문을 하셨으니까 심리적인 거에 국한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 투자자가 다스려야 할 이 심리적인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두 가지가 탐욕과 공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르거나 뭐 내 계좌 또는 시장이 막 오를 때 굉장히 탐욕스러워지거든요. 끝없이 오를 것 같고 그때 언제부터 분할 매도를 하지? 좀 겸손하게 또는 끝없이 시장이 빠질 것 같아도 이제는 좀 용기를 낼 땐가? 뭐 이런 좀 공포를 다스리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그 마인드 컨트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 어차피 이렇게 떨어져도 내 거 뺏어갔으면 다시 또 주는 시기가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잘만 버티면 되니까 요즘에 좀 손실 났네. 다시 또 돌려주겠지. 뭐 이런 좀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차이니까. 네네네. 뭐 음악을 듣던지 영화를 보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철학적으로는 야 이렇게 뺏어갔으면 다시 돌려주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또는 손실이 났을 때 사실은 그 손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냐면 지수 대비로 비교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 지수가 내릴 때 내가 플러스 알파를 했는지 마이너스 알파를 했는지가 사실 훨씬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코로나 2020년 3월 저점 이후로 1450 정도에서 2800 또는 3300까지 100% 이상이 올랐거든요, 지수가. 지수가 100%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는 눈 감고 아무거나 샀어도 그냥 딱 2배가 갔다는 얘기고요.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3배, 진짜 잘했던 사람들은 한 4, 5배 수익이 나던 시기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 1년 3개월이에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전 국민이 축제 분위기였죠. 전 국민이 축제 분위기였고 굉장히 유명한 용어들 많이 나왔습니다. 뭐 동학, 뭐 운동, 뭐 주식은 바이앤홀드, 뭐 집 팔아서 주식해라 어쩌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 시기에만 해당되는 용어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돈을 많이 주는 시기였으니까 우리한테 평균가로 2배 이상을 줬던.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오판을 하신 분들이 뭐냐면 1억으로 2억이 됐거든요. 본인이 너무 뿌듯한 걸 넘어서 이제 주식 천재가 된 겁니다. 네. 사표를 내야죠. 왜냐면 나는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주식 아무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샀는데 1억을 벌게 해주는 이 주식시장에 내가 천재가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도 시장 수익률과 비교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오판을 안 했을 거예요. 겸손한 마인드가 생기겠죠. 지수가 2배 올랐는데 나 2배밖에 못 벌었지? 남들은 3배 벌었는데 뭐 이런 마인드죠. 똑같이 얘기해서 작년 1년 동안 또는 오늘 같은 날 지수가 코스닥이 3%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내 계좌가 3% 빠졌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돈을 뺏어갔네. 근데 뭐 어차피 시장이 계속 뺏어가서 코스닥 지수나 거래소수가 제로로 갈 확률은 그야말로 0%거든요. 그러면 뺏어갔으면 또 돌려줄 날이 오겠지라고 편하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시장 평균이 2, 3%가 빠졌는데 내 계좌가 5%가 빠졌어요. 그럼 그때는 사실 반성을 해야죠. 그쵸. 내가 주식을 잘 못하나? 뭔가 잘못됐나 내 포트폴리오가? 근데 그렇지 않고 시장 수익률 정도 올랐을 때는 내가 그냥 적당히 시장에 맞췄나 보다. 그거보다 초과해서 잘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니까 초과해서 잘하면 칭찬해주고 계속 킵고잉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초과는커녕 시장보다 더 못했다면 그때 이제 좀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너무 안 됐을 때 손실이 났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익이 나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맞습니다.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